예, 저희 월요일 라이브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시장 얘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강경수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그 핸드폰 쪽 연구 오래 하셨죠? 애널리스트. 그렇죠. 제가 입사 자체를 LG정보통신으로 해서 이제 LG전자 그 휴대폰 사업부에 있다가 이제 아이폰이 나온 걸 보고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겨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전문 리서치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08년에. 2008년에요. 예. 아이폰 나오자마자 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막 초콜릿폰 뭐 밀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은 옴니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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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이폰 나온 거 보고 바꿀 거다.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실제로 많이 바뀌었죠.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장이 한 75%가 스마트폰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의 뭐 98%까지 이제 바뀌어가지고.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죠. 그렇죠. 이제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뭐 보안의 문제나 뭐 네. 이런 경우 외에는 다 스마트폰 쓰죠. 그렇군요. 2008년도에 MC. 그때 사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뭐 블랙 라벨, 뭐 그렇죠. 폴레폰, 뭐 그때 멋있었는데 예.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죠. 그 정도면 될 줄 알고 프라다폰 정도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미 그때도 시장이 이제 바뀌는데 저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니즈들은 계속 그걸로 가는데 그렇죠. 제조업체들은 예. 기존 걸 좀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예. 그렇군요. 그때는 엔지니어로 입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처음에 전략 기획이 있다가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에서 이제 오렌지 프랑스텔레콤 예. 담당하다가 네. 그 와중에 이제 아이폰을 보면서 이제 프랑스텔레콤에 납품을 할 때 아이폰 대비 너희가 네.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 네. 우리가 통신사들이 그때 아이폰 쓰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 필적한 폰을 한 만들어 봐라. 근데 뭐를 갖다 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시제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예, 그래서 HTC가 먼저 내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공동 프로젝트였거든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팀을 만들어서 삼성, LG, 모토로라, HTC에 각각 개발을 시켰었거든요. 그렇군요. HTC가 그때 뭐 센세이션 했죠. 디자이어 뭐 이런 거 그렇죠. 나올 때였는데. 드림 뭐. LG는 옵티머스. 그렇죠. 한참 후에 이제 LG가 그때라도 안드로이드 하나라도 냈으면 좋았는데 테스트폰만 만들고는 피처폰 만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윈도우즈 폰 하고 그게 망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안드로이드로 넘어갔죠. 굉장히 늦게. 그렇군요. 2010 몇 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사실 스마트폰 한국 내에서도 선택의 어떤 폭이 조금 넓었다고 할까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지금은 뭐 두 회사 거밖에 없는 그렇죠. 거의 없죠. 형국이라서 고를 수 있는 게 삼성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때 이제 나오실 때쯤에는 이제 시장이 확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연간으로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한 10 몇 억대 되나요? 그렇죠. 12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2억대요? 12억, 13억. 12억, 13억. 예. 그게 이제 가열차게 이렇게 뭔가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한 몇 년 정도 한 12억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뭐 사실 피크가 2018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4에서 2018년 LT 피크와 스마트폰 피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2018년에 2017, 18년에 피크 치고 내려갔다가 사실 지금은 반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년 만에 아니 피크 때 어느 정도였어요? 14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12억대까지 떨어진 겁니까? 예. 근데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게 그때 폰하고 지금 폰하고 좀 다릅니다. 2014, 18년에는 평균 판가가 한 400불 정도 됩니다. 한 3, 400불. 지금은 한 500불에서 한 800불까지 글로벌하게. 한국만 봐도 그때 폰 가격과 지금 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14억대였을 때 그 매출액과 지금의 매출액하고 지금이 사실 더 높습니다.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매출액으로 보면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수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게 근데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비싼 거 이제 많이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돈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인플레이션에
스마트폰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겁니까? 그것도 일부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IT 기기 자체에 많이 쓰니까.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IT 버짓이라고 그러는데 네. IT 기기에 쓰는 총 비용 자체가 컸던 시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IT 버짓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태블릿, 랩탑 쪽에 쓰는 비용은 많이 줄였지만 스마트폰은 그렇게 줄이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새거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빨리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예를 들어서 랩탑 가격을 올리면은 절대 안 사지만 스마트폰 가격 한 10% 오른 거는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산다. 봐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지금 한 대 살려면 한 200만 원씩 하잖아요. 그쵸, 비싼 거는. 예. 제일 비싼 모델 같은 맞아요. 경우. 근데 또 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옛날에는 텔레비도 요즘 소파에 그렇죠. 누워서 폰으로 보고 있고 예. 뭐 송금, 뭐 은행 송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폰으로 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쪽 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한국은 좀 덜한데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비즈니스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예, 비즈니스를.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반으로 일정 관리, 스마트폰 기반으로 업무 관리,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각종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 같은 게 네.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신용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어. 근데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즉시 핸드폰으로. 예, 핸드폰으로. 그래서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핸드폰입니다. 저신용 사회의 역설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신용이다 보니까 IT로 그렇게 예, 푸는 것들이 있군요. 올해 반등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반등했습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저희가 스마트폰 시장을 월별로 트래킹을 하는데 보면 반등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예, 예. 그리고 11월이 확실한 이제 반등 효과가 나왔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 큽니다. 중국이요. 중국 시장이 작년에 바닥을 찍고 네.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11월부터였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11월부터다. 중국은 왜 바닥을 그렇게 찍었을까요? 중국은 뭐 사실 코로나 이후로 시진핑 정부의 정책과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피 네. 현상 이런 여러 가지 겹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하고 좀 탈동조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 끝나고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고 다시 문 열면서 네. 중국은 회복이 좀 안 된 면이 있고 좀 늦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늦었고 네. 또 미국하고 대립각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직접 투자를 줄이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가 재개되면서 각종 생산 오더나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베트남, 네. 인도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중국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중국 소비자들이 그걸 체감하게 되면서 네. 소비를 확 줄입니다. 돈을 안 썼다는 얘기죠. 네,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작년에 그렇죠. 이제 재작년, 작년 계속 떨어지는데 네. 여전히 다른 전자제품들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휴대폰의 경우는 작년 9월에 화웨이가 오랜만에 신제품을 내면서 네. 중국 정부와 또 중국 시장 자체가 약간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좀 풀리죠. 약간의 애국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애국 마케팅이 확실히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화웨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거의 12시간 안에 삭제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화웨이 5G 칩 개발에 대한 정보는 루머라도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화웨이의 5G 칩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미국에 제재가 있을까봐 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차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화웨이 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 미국 때문에 지금 화웨이도 잠깐 핸드폰 생산 안 해, 뭐 팔고 막 이래. 출시를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사실 삼성을 한번 제꼈습니다.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한 달? 딱 한 달. 출하 기준으로. 출하도 그렇고 매출도요? 예, 매출. 그래요? 출하도 했지만 실제 판매량, 셀아웃 기준으로도 한 달 1등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때 보도자료를 뿌렸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달에 트럼프가 2차 제재를 가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래서 화웨이가 5G 폰을 거의 한 3년 동안 내지 못하고 있다가 네. 작년에 처음 낸 거죠. 그렇군요. 작년에 그 핸드폰 시장의 어떤 그 보도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출하 기준으로도 애플한테 잡혔다.
삼성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창 그 사업관에 좀 시끄러웠던 것 같고 보도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출하 기준으로 화웨이가 삼성을 이제 제꼈는데 미국이 꿀밤을 안 때렸으면 연간 기준으로도 아예 그냥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화웨이가 이번에 만든 5G 칩만 해도 네. 저희가 테어다운하고 다 뜯어보셨습니까? 뜯어보고 엑스레이를 해보면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TSMC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도 저희가 봤을 때 갑니다. 그것은 자외선인 하이실리콘에서 설계를 해서 이제 하이실리콘은 더 이상 없는데 없습니까? 그 하이실리콘 인력을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흡수를 했죠. 그래서 화웨이가 설계한 거죠. 아 그래요? 생산은 그거는 생산을 이 정보가 이제 중국에서 지금 금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SMIC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여튼 중국 내에서 생산한 건 맞습니다. 그래요? 회사 내부에서는 그 정보를 갖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공론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기술은 화웨이고 화웨이가 최근 한 2년 동안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체적으로 아마 다른 파운드리에 맡기고 자기 기술자들을 파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편달을 좀 해줬을 거다. 예. 근데 그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걸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경제성은 없다는 것은 확실한데 만들긴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그렇군요. 올해 어쨌든 한 3% 정도의 반등을 작년 대비 숫자로 보시는 거죠. 숫자로 3% 반등. 작년에는 그렇죠. 계속 떨어졌죠.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드디어 3% 반등한다. 그렇죠. 라는 거군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시장의 활성화 반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적인 성장 시장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플랫하고 그리고 중국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년, 내후년, 그 다음 년도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과도하게 떨어진 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12억대는 너무 좀 낮은 수준이고 13억대 수준에서 이제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급격하게 16억대, 뭐 15억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안 보시는 거군요. 뭐 14억대까지 가려면 이제 휴대폰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뭐 웬만한 가전 노트북보다도 비싼 게 휴대폰이니까 부담스럽죠. 이 200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군요. 기업별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 출하 1등 뭐 다시 하겠다라고 뭐 얘기는 했겠지만 저는 사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드레인지급 이하를 물량을 많이 늘려갖고 출하 1등 다시 되찾자 오는 것이 이제 회사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것이냐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 애플, 그 밑에 뭐 이제 다 중국 브랜드들이죠. 뭐 오포, 비보, 샤오미, 뭐 화웨이, 뭐 아노가 옛날 화웨이에서 이제 분사됐죠.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 변동이 올해는 좀 클까요? 올해 애플이 좀 약세일 가능성이 있고 삼성이 오히려 이제 강세일 수 있는 게 화웨이가 뜨면서 그리고 미중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애플이 중국에서 약간 불리한 입장이 됐습니다. 중국 현지 로컬 시장에서 말씀이시죠? 삼성이 옛날에 중국에서 1등 하다가 쫓겨난 것처럼 애플도 사실 그런 위협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은 지금 거의 못 팔죠? 중국 안에서 거의 뭐 10등 뭐 거의 점유율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애플은 그래도 좀 점유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어떤 월은 1등 합니다. 그래요? 엄청 잘 팔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삼성의 사례를 밟으면 타격이 엄청 크죠? 타격이 크죠. 미국보다도 큰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도 뭐 프로 모델, 뭐 맥스 모델, 뭐 일반 모델 또 저렴한 그 SE인가요? 뭐 이런 모델군들이 이제 라인업이 이제 비싼 것도 싼 것까지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역시 한국처럼 비싼 모델이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죠. 조금 돈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잘 안 팔리는 모델 저희가 보면은 그 소비자 조사를 하면 왜 이걸 안 사냐면 그
전 모델하고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내가 옛날 거 쓴다고 생각할까봐 이 애플이 주는 신분, 가오. 가오라고 죄송합니다. 난 이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싼 모델이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싼 모델이 보면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테키들이 제일 많은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테크를 선호하고 그리고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 중국이요? 예, 중국이. 오히려 그렇군요. 일본이 좀 떨어집니다. 일본이요? 일본 아직도 뭐 도장 찍고 뭐. 그렇죠. 금고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애플이 지금 어떤 다른 1등 그 출하 기준. 그렇죠. 출하나 또 개통 기준도. 아, 그래요? 첫 출시되는 그 월들이죠, 주로. 10월, 11월. 예. 그러면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중국과 미국에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 애플에 확실하게 불이익이 올 거다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많은 게 미국 정부가 애플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사실 중국 부품 업체를 쓰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아주 대놓고 세무조사 하겠다. 애플. 그래요? 예를 들어서 YMTC 같은 메모리 업체 걸 쓰겠다고 했거든요. 잠깐 보도도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근데 미국 상원들이 아주 대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무조사할 각오를 해라.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테크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중국 정부는 그걸 원해요. 그렇겠죠. 너희가 채용해줘라. 예를 들면 중국에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팍스콘이 대만 기업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룩스쉐어라는 기업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룩스쉐어한테 넘어갔어요. EMS 분야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메모리도 YMTC가 있고, 디스플레이도 BOE가 있고, 각각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업체들을 채택하고, 왜냐면 채택 당하면은 애플이 기술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지도 편달을 해주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기술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걸 원치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세계 최고의 제품이 중국에서 나오면은 그 자체가 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걸 원하고 있어요. 애플이 보면은 사실 베트남이나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국은 싫어하겠네요. 그걸 극도로 싫어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부메랑이 돼서 보복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발을 빼라. 그러면은 애플 점유율이 확 떨어질 수 있다. 그럴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죠. 더 이상 오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미국 정부 눈치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겠죠. 미국 정부가 대놓고 세무조사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분할할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낮지만 뭐 그런 독점, 플랫폼 독점에 대한 걸로도 그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미묘한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니까. 어쨌든 약점이 잡힌 거니까 미국 정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랑은 예를 들어 좀 삼성이 이제 좋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쭉 떨어졌을 때 하고 환경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그때는 뭐 어차피 여기도 안드로이드 저기도 안드로이드 쓰니까 그렇죠. 뭐 화웨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OS가 이제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설사 뭐 애국 마케팅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우리 동네에서 발 빼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어떤 그 락인 효과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방어 요소가 되는데 뭐 중국 정부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서 마윈이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근데 마윈을 완전히 거의 은둔자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확실히 노선이 그어졌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도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안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 시진핑이 있는 한은 이데올로기가 경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락인 효과도 그냥 싹 없애버릴 수 있다. 힘으로 밀어서. 그렇죠. 애플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플이 그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잃으면 애플 전체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것일 테고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반사이익을 많이 볼까요? 애플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거고. 삼성만 치는 그렇게는 안 떨어질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양쪽을 줄다리기를 할 거고, 또 삼성은 이제 사드하고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자체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애플을 죽여버리면은 미국 정부가 BYD 한번 죽여보자. 너희도 한번 죽여보자. 알리바바 다 금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막 완전히 죽이진 않을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애플의 점유율이 오를 수 있는 것보다 떨어지는 그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 업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플 점유율을 좀 낮추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낮아졌을 때 뭐 중국 내에서 보면은 화웨이하고 아너가 제일 수혜를 볼 거고, 왜냐면 중국 정부가 아너를 좀 밀어주고 있거든요. 아너를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화웨이에서 분사된 그쵸.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보면은 중국 지방 정부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얘네들은 투자를 한 걸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 예, 상장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상장할 때까지는 이렇게 네. 띄워주는 전략을 해서 중국 정부가 또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삼성하고 구글, 픽셀 쪽이 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다른 해외에서 구글이나 삼성 쪽이 반사이익을 본다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그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제 약해지는 거죠. 네. 중국에서 안 팔리면은 그만큼 매출 손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가지로 마케팅 여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사실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반사이익이 삼성이나 이런 쪽에 올 수 있다. 그래서 투수진이 무너지면 타자들이 갑자기 잘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타자들이 또 수비하느라고 수비 열심히 뛰느라고 또 타석에 들어서서 힘 못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군요. 반사이익을 예를 들어서 또 가정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니까 화웨이와 아너가 좀 잘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 뭐 등등등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제품들이 인도나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좀 중급 이하의 어떤 좀 저렴한 제품들이 이제 동남아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삼성이 약간 조금 그 시장에서 같이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미국이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약간 편먹은 모양새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인도가 되게 잔치 분위기인 게 아이폰 최신 제품을 인도에서 2년 만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굉장한 인도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좋아하겠죠. 예. 아이폰이 여기서. 거기다가 수출까지 해요. 거기서 만든 걸요? 인도 공장에서 나오는 게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인도는 세무조사가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니, 중국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지금. 사이도 안 좋은데 미국이 딱 받쳐주니까 또 돈을 몰아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중국한테, 중국 업체들이 원래 삼성이 2위로 쫓겨났거든요. 2년 동안 삼성이 계속 1등이었다가 인도에서요? 인도에서 2년 전부터 네. 2등으로 밀려났어요. 거의 3등 가까이 밀려났는데 작년 말에 1등 다시 복귀했습니다. 아, 그건 또 반사이익이네요. 그렇죠. 이제 인도에서 중국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어떤 이전 가격 문제로 인한 징벌적 과세가 지금 행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인도 정부가 중국 업체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인도는 그렇고 베트남은요? 이제 뭐 베트남은 뭐 이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긴 거긴 뭐 삼성에서 생산 많이 하니까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인도에서 중국 업체들이 결코 유리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하고 인도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샤오미가 인도에서 1등하고 리얼미가 인도에서 2, 3등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삼성한테 밀려나고 세무조사 받고 잘못하면 짐 싸서 집에 갈 수도 있겠는데요. 돈 못 내면 그렇죠. 지금 엄청난 몇백억 세금 지금 두들겨 맞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는 화웨이와 아노한테 밀려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지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오포, 샤오미가 유럽에서 작년 6월부터 점유율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세세하게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뭐 이런 것들 혹은 새로운 폼팩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의 신규로 창출되는 것보다는 그런 거시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좌우되는 상황인 건가? 지금 현재 현재가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와 휴대폰이 두 개가 사실 굉장히 가치가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또 국가 간의 알력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위원님 그 신규 폼팩터 뭐 접히는 거 폰들 이런 것들도 제가 주변에 이제 그렇게 접는 거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 잘 못 받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안 되고 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봐야 돼서 제가 이제 이번에 CES하고 MWC를 갔다 온 저와 저희 그 연구원들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써본 사람들은 만족감이 높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확실히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귀찮은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플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한번 열어야 된다는. 그 똑같은 사이즈인데 내가 귀찮은 동작이 하나 들어갔다. 그래서 보면 중국에서 플립 같은 게 좀 네.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네. 또 남성 사용자들이 좀 플립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폴드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이제 화면이 커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반반 그건 거의 반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면은 선호도가 확 올라가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오.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많은 망설임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보면 그 다음번에도 폴더블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높다. 그래서 재구매율은 높은데 첫 구매가 좀 어려운 그리고 플립이나 폴드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폼 팩터가 좀 없다는 그래서 컴팩트한 거가 좋은 사람들은 플립이 좋은데 편의성,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폴드 굳이 따지자면 네. 펼치면 커지니까 화면이. 예. 그런 기능성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이제 감수를 하는 거죠. 무겁고 하는 거를. 실제로 지금 우리 침투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 12억 대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침투율이 사실 제일 높습니다. 한국이 제일 높아요? 예.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한 13, 14%. 그러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한 자릿수 정도. 그렇죠. 예. 미국도 좀 그 다음에 높은데 10%가 안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 시장이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 어떤 하나의 시장 전체 폰 시장 중에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형성하려면 글로벌 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점유율 포션을 갖고 가야 됩니다. 뭐 한 20% 넘어가야 주력 폼팩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 접는 폴더블에 대한 폼팩터 나온 지는 이제 몇 년 된 것 같은데 2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뭐 전망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뭐 사실 애플의 기여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애플이면은 이제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겠죠. 저 집이 보여주면 한번 예. 사보겠다. 예. 실제로 준비하고 있나요? 뭐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의 문제라서 제가 깊이는 얘기 못 하는데 알겠습니다. 뭐 네. 당연히 워낙 프리미엄에 가서는 또 점유율이 많이 높거든요. 폴더블이. 아, 예. 예. 그래서 프리미엄을 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가 조금 그런데 그냥 여쭤본다면 나오긴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 중간에 주름 이런 거는 그 집도 그렇게 두고 갈까요? 뭐 이런 뭐 주름 문제는 큰 격은 아니에요? MWC 가서 보면은 네. 중국 업체들이 주름 문제를 더 잘 개선한 그래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네. 내구성은 써봐야지 알겠지만 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얇고 주름이 개선된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국내에 나오는 그런 폰들에서도 그 주름 문제는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술이 또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채널 자체는 이제 전자부품 쪽을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이 부품,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안에 들어간 뭐 수동 소자들부터 카메라, 모듈, 뭐 배터리 뭐 사실 그 큰 전망 시장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지나갔고 플랫하게 계속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제 올해 좀 반등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과거에 위원님이 전에 이제 엘사 다니시다가 업을 이제 변경하게 된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임팩트 있는 어떤 폼팩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올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이 MWC를 가서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이치텔레콤 T모바일에서 시범적으로 내놓은 폰인데 이제 앱이 없는 폰. 앱이 없는 폰. 예, 앱과 UI가 거의 없는 폰. 폰에는 그냥 LLM 하나만 존재하는. LLM이 알아서 내 요구에 따라서 앱을 다운받고 깔아주거나 아니면 웹 앱을 가서 실행을 해주거나
또 결과를 얘기해주거나. 예. 그래서 오. 본인이 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LLM이 알아서 해주는. 그래서 AI가 발전을 하면은 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폰 UI가 달라질 거다. 완전 달라지겠네요.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OS가 없어지는 거네요. OS하고 상관이 없어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든 안드로이드를 쓰든 이 도이치텔레콤 LLM을 깔아주면은 네. 그 위에 덮는 거죠. 소비자들은 인지를 못 하겠네요. 예, 무슨 뭐 OS가 있는 건지. 그럼 뭐 탁 키면 뭐 뭘 도와드릴까? 어디 전화 걸어줘. 네. 그냥 가고 그렇죠. 네이버 들어가죠. 예, 뭐 그렇죠. 브라우저 띄워서. 예. 아니면 뭐 네이버도 고르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죠. 오늘의 날씨 그러면 이제 그렇죠. 정확도가 제일 높은 네이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 뭐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꿈꾸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 SK텔레콤 UI를 입혀서 SK텔레콤 LLM을 넣으면은 안드로이드든 iOS든 상관없이 네. 자기 고객이 될 수 있다. 이제 바람이 좀 투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그 컨셉으로 만약에 뭐 네모난 막대기 같은 폰 나오면 검은색 화면에 그냥 얘기만 하면 된다. 예, 그게 1차적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폰이 아니라 이제 휴대용 디바이스에 안경이 연결되는 형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최소한의 시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팔찌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프로세싱과 통신 모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제 안경을 쓰는 거죠. 연결해서 예. 여기 눈앞에 보여주고. 예.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그게 또 궁극적인 또 하나의 스마트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제가 나오시면 또 이 내용은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주제 중에 하나는 국내 이제 폰 회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ODM이라고 합니까? 예. JDM이라는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던데 예. ODM이든 JDM이든 타국의 어떤 좀 나라의 이제 실제로 제품 생산 부품 소싱부터 기획까지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하니까 JDM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예.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의 어떤 거를 좀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해서 하는 게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술을 누가 보유하고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ODM에 의존을 하면은 브랜드와 마케팅 외에 자기의 핵심 역량을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죠. 경제성은 좀 있어도. 네. 그래서 이제 삼성도 ODM이나 JDM을 일부만 쓰는 게 내재화된 기술은 자기들이 보유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제 기술의 진보가 필요 없는 시장은 뭐 이게 활발할 수가 있죠. 굳이 우리가 직접 더 안 하더라도 예, 기술의 진보가 거의 없는 시장들은 이 ODM이 사실 말이 됩니다. 원가와 브랜드만 경쟁하면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 시장은 원가도 중요하고 브랜드와 마케팅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선행 기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ODM에 의존하게 되면은 이제 선행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퇴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퇴화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모토로라도 중국 ODM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기술이 확 변할 때 ODM이 기술이 더 좋습니다. 바잉 파워도 떨어지고요. 네, 그렇죠. 그럼 네. ODM에서 우리가 너희랑 하려면은 돈을 더 많이 줘야지. 기술은 우리 기술이니까 네. 너희가 마진 5% 남기고 우리가 마진 10% 가져갈게 하고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전 과거 같으면은 그 프리미엄과 미드레인지급 이하가 약간은 사업부 안에서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던 시기,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원화가 되어버려서 프리미엄들 뭐 잘하고 있지만, 너무 이 밑에 급들은 그냥 다 맡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 주변에 이제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부품업체들이 이제 세일즈를 이제 여기가 아니고 저 중국 가서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불만들을 쏟아내는데 그게 나한테 피해가 와서 내는 불만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약간 설득력 있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인데 발주하는 업체가 어떻게 판단해야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저기 영업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예. 중국 업체는 위니텍 뭐 이런 회사. 예. 자기들이 쓰는 자기도 업체, 쓰는 데가 있으니까. 자기네 그 서플라이 체인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중국 업체들은 또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 서플라이어 중에 이탈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이제 안 할래 그냥 하고. 그렇죠. 이제 라인도 많이 단순화해지고 또
삼성도 편안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한테 한번 덜미지 잡혔고 그때 오히려 잡혔으면 좀 더 지금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잡혔으면은 그쵸 뭐 굉장히 좀 다른 전략을 썼겠죠. 뭐 바꾸든지 뭐 사람은 네. 네. 안 잡히고 네. 가니까. 그리고 이제 애플한테도 네. 이제 1위 뺏길 가능성이 이제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좀 편한 입장이 아니라서 이제 경제성을 우선해 주는 거죠. 기술의 내재화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예. 아, 그렇군요. 위원님 오늘 제가 질문지도 따로 안 드리고 오늘 모셔서 이렇게 했는데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아, 예, 예. 뭐,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주제가 이제 이슈가 좀 있으면은 네. 불러주시면은 제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